얼마 전 미국에서 강한 말이 나왔습니다. 100% 관세. 처음 들으면 협박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온 자리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6일 뉴욕주 마이크론이라는 미국 반도체 회사가 신규 공장 착공식을 엽니다. 거기 온 사람이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에게 선택지는 두 개뿐입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를 향한 걸까요? 한국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세계에서 쓰는 메모리 반도체 10개 중 7개가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정확히는 삼성과 하이닉스 둘이 세계의 67%를 차지합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26%. 즉, 한국 두 회사가 미국 한 회사보다 3배 가까이 많이 만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미국은 한국 회사 앞에서 100% 관세라는 말을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자리가 압박하는 자리가 아니라 격려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착공식은 자기 편을 안심시키는 자리입니다. 너희는 잘하고 있어. 우리가 외국 기업한테는 100% 매길 테니까 안심하고 미국에서 만들어. 이게 진짜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한국이나 대만보다 생산 비용이 30% 더 비쌉니다. 공장 짓는데 돈이 더 들고 전기료도 더 비싸고 사람 월급도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마이크론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미국에 공장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왜일까요? 미국 정부가 뒤에서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보조금, 세금 혜택, 그리고 100% 관세라는 말. 이 세 가지로 마이크론의 손해를 메워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 관세 발언은 마이크론한테는 덕담, 한국 기업한테는 압박 신호. 하지만 실제로 매길 수 있는 카드는 아닙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작년 8월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100% 관세 매기겠다. 그런데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매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대신 미국은 대만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 면제해줄게. 한국한테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대만보다 불리하게는 안 하겠다. 즉, 관세는 실제로 매기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협상 카드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미국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100% 관세 발언. 한국 삼성, 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의 67%, 미국 마이크론은 26%. 미국에서 만들면 생산비 30% 더 비싸지만 정부 지원으로 억지로 공장 건설 중. 작년 8월부터 같은 말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안 매김. 대신 대만 한국에게 투자하면 관세 면제 협상 중. 즉 100% 관세라는 말은 협박이 아니라 협상 카드. 마이크론을 격려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제스처. 이게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미국은 정말로 이 관세를 매길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계속 웃돌고 있습니다. IDC라는 시장 조사기관은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가 전례 없는 메모리 칩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메모리가 모자랍니다. 메모리는 있으면 좋은 부품이 아닙니다. 없으면 모든 게 멈춥니다. 서버, AI, 스마트폰, 자동차 전부 메모리 없이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 구글, 메타, 아마존. 이들은 지금 AI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것이 기업의 생사와도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감수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반도체 가격에 상대적으로 둔감합니다. AI 레이스에서 낙오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가격이 올라도 사야 합니다. 왜일까요?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램이라고 불리는 메모리는 73.5%를 차지합니다. 10개 중 7개가 한국산입니다. 특히 AI용 고성능 메모리 HBM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50% 이상,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거의 80%입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10월 실적 발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HBM, 디램, 낸드 생산 능력이 2026년까지 사실상 모두 소진된 상태. 쉽게 말하면 이미 다 팔렸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마이크론 임원도 인정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계속 웃도는 시장 환경입니다. 이 상황에서 관세를 100% 매긴다. 그러면 누가 손해일까요? 한국은 그냥 팔면 됩니다. 비싸진 가격을 감당하는 쪽은 미국 기업입니다.
더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전체 수출액을 보면 중국 수출은 18.4%, 미국 수출은 17.3%, 아세안 수출은 17.3%입니다. 반도체로 좁혀보면 더 명확합니다. 2024년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홍콩을 합친 비중은 51.7%, 미국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즉, 한국 반도체는 미국에만 파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은 중국, 대만, 베트남으로 갑니다. 거기서 2차 가공을 거치고 전자제품에 장착돼 완제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제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즉, 관세를 매기면 한국이 아니라 미국 소비자가 비용을 떠안습니다. 실제로 2025년 4월 미국 행정명령으로 대부분 품목에 10%의 기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한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은 이러한 관세에서 명시적으로 면제됐습니다. 왜일까요? 매기면 미국이 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모리 가격이 9월 149달러에서 11월 239달러로 60%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가격으로 AI 서버 구축 비용이 25% 뛰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조사기관은 2026년 스마트폰 평균 판매가가 6.9%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금도 메모리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여기에 100% 관세를 더하면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는 2026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비 25% 이상 성장해 약 9,7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중 메모리 부문이 39% 증가하며 전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성장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미국 빅테크입니다.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의 설비 투자 비중이 과거 매출의 12 내지 15%에서 최근 25%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즉, 미국 기업들은 지금 역사상 최대 규모로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00% 관세를 매기면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멈춥니다. 미국 정부도 이 구조를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2026년 1월 15일 대만과의 무역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 면제 조건을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대만 기업은 건설 기간 동안 계획된 생산 능력의 최대 2.5배까지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 2025년 무역 협상을 통해 대만 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적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즉, 관세는 실제로 매기는 수단이 아니라 투자를 유도하는 협상 도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례 없는 메모리 칩 부족에 직면해 있고 이 상황은 2027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세계 시장의 61%, D램 시장의 73.5%를 차지합니다. SK하이닉스는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이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에서 미국 비중은 17.3%, 대부분은 중국, 대만, 아세안으로 갑니다. 이미 메모리 가격은 60% 급등했고 스마트폰, PC 가격도 올랐습니다. 미국은 대만, 한국에게 관세 면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관세를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매기면 미국이 더 곤란해지는 구조. 이게 미국이 진짜로 100% 관세를 매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결론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2026년 1월 19일 보고서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관세 면제를 위해 2027년 120조 원 규모의 현지 투자에 나서야 할 것, 120조 원입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메모리 공장 건설에 한국 대비 최소 20% 많은 투자금이 들고 공사 기간도 30% 더 길어질 것, 미국 공장의 생산비는 한국 생산 라인 대비 최소 40% 이상 높아질 것, 40%. 이게 결정적입니다. 메모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입니다. 원가 경쟁이 전부입니다. 같은 제품을 만드는데 40% 더 비싸면 전 세계 시장에서 밀립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를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협회 가입사만 300여 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체에 원료나 부품을 공급하는 유관 화학기계 업체를 합하면 광의의 반도체 공급망 회사는 700곳이 넘습니다. 판교, 기흥, 화성, 평택, 온양 지역과 이천, 청주 지역이 용인에서 연결되어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가 완성될 예정입니다. 이게 한국 메모리 반도체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미국의 램 리서치는 2011년 한국에 공장을 설립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생산량이 증가해왔으며 2021년 경기도 화성에 신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핵심 기술 장비를 한국에서 개발하는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ASML이 화성의 첨단 EUV 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TOK, 듀폰, 머크 등 반도체 소재 장비 기업들이 국내 생산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은 2022년 기준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의 24.4%, 반도체 소재 시장의 18.3%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K실트로는 반도체 생산의 표준인 300mm 웨이퍼 생산에서 일본 기업들과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PSK는 드라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 2010년부터 미국 랜리서치, 일본 히타치 등 글로벌 업체를 누르고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미국으로 옮긴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인지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공장이 미국으로 가는 순간 한국 메모리 수출의 30%는 중국, 9.6%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지은 공장에서 메모리를 만들어 중국에 판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미국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신속 수출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모든 미국산 장비 선적에 개별 승인을 요구합니다. 즉,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점점 더 통제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공장은 한 번 지으면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공장은 2022년 착공 이후 당초 2024년 하반기였던 양산 시작 목표를 2026년으로 늦췄습니다. 즉, 착공부터 양산까지 4년, 그 공장이 완성될 즈음이면 지금의 미국 정부는 이미 없습니다. 정권은 바뀌고 정책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공장은 남습니다. 2026년은 메모리 황금기입니다. KB증권은 코스피 상장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410조 원 중 약 69%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KB증권 투자 전문가는 2025년은 AI 수요가 HBM을 넘어 D램 전반으로 확산되는 변곡점, 이 변화는 3분기 말부터 뚜렷해졌고 2026년까지 탄력이 붙으며 근 몇 년간 가장 강한 D램 수요 사이클을 형성할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호황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공장을 지으려면 100조 원, 한국 대비 40% 더 비싼 비용, 30% 더 긴 공사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700곳이 넘는 반도체 공급망 회사와 세계 최대 K 반도체 벨트가 있습니다. 글로벌 장비 업체들도 한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수출의 30%는 중국, 9.6%는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신속 수출 허가를 철회했습니다. 2026년 메모리 황금기가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옵니다. 미국 시장은 전체의 일부일 뿐, 하지만 원가 경쟁력을 잃으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밀립니다. 그래서 메모리 공장은 한국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업도 알고 정부도 알고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싸웁니다. 하지만 산업 전쟁은 공급망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지금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의 키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세게 나와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 관세에도 한국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리고 이게 한국 반도체의 진짜 위치입니다.